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자 탕탕평평. 믿는 사람은 넓게 넓게, 고르게 고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정치가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정치 과몰입이나 치우친 것을 좀 배제하고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방송이에요. 한동안 조금 제가 쉬었던 것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앞두고는 아무래도 이제 뭐 헌법 얘기하다 보면 또 현실 정치 얘기 나오고 그러면 특정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 대한 긍정이나 뭐 부정이나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선거 앞두고는 좀 교회를 이끄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발언은 분명히 자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 대해서 아예 얘기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무엇만 그러면 얘기하냐?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문제가 있는 거. 요거는 문제다. 요거는 잘못됐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은 사회의 평화, 또 사람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엇나가서 막 과잉하고 분노하고 광장에서 그런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자 웬만하면. 그러나 아주 극단적으로 나라가 진짜 큰일 날 위기에 처했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겠죠. 네, 그래서 선거 전에 조금 이제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런데 또 오늘 찍으려다 보니까 요새는 더 시끄러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금 어마어마한 사회적 이슈가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민감한 이슈를 또 어떻게 건드려야 될까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다수 시민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도 아유 그냥 관심 없어요. 정치는 잘 몰라요.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그것을 분노하고 있고 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그때 그쵸, 무엇을 기준으로요? 네, 이걸 성경 기준으로 자꾸 가져가려면 성경이 말하는 국가관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 국가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갖고 올 기준 잣대가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성서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네,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헌법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선거 문제가 터졌으니까 지금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뭐 헌법에 규정된 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흥미롭게도 우리나라는 선관위가 정부 소속이 아니에요. 네, 우리 2026년 6월 4일에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모의평가에 지문이 선관위의 독립성 관련된 게 나왔었어요. 야, 이거 알고 한 건가? 문제는 훨씬 그 전에 만들 텐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요. 그 선거 관련된 걸 정부가 챙기는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과거에 이상한 선거가 많아서 야, 이거는 개입하지 마. 완전히 독립된 헌법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리 헌법에 제7장 선거관리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고요. 몇 개만 읽어 드릴게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건 두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해체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해체하려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헌법부터 고쳐야 돼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자, 이 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사망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3권 분립이죠. 그죠?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해서 각각 3명씩 임명해 놓고 이건 헌법적인 독립기구로 아예 내버려 둔 거예요. 알아서 그 안에서 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가 6년이니까 사실상 지금 중앙선관위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지난 정부하고 지지난 정부에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문제 삼냐면 이 헌법 조항들을 알고 있다면 이런 주장, 예를 들면 자, 잘못된 선거야. 정부가 책임지시오. 죄송하지만 정부는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이 상황이 났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명령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특별한 조사위원회를 꾸리던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국회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럴 때 뭐 특검을 하자. 특검법을 도입해가지고 이참에 그동안 독립조직으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해먹은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저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입장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짜장면집의 재료 소진으로 오늘은 마감합니다가 아니잖아요. 투표용지가 부족한 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영혼까지 탈탈 털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필요하다면 이참에 개헌해서 선관이라는 조직을 좀 민주적 제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하자.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적극 지지하는. 그런데 이런 말은 옳지가 않죠. 정부가 책임지시오. 자, 이거는 선동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 헌법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선동질 당하는 분들은 이 헌법을 대부분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 문제 터지고 나서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들 야 이게 독립조직이야. 헌법상 규정된 독립조직이야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 그랬냐고. 예. 열의 여덟은 아 그랬냐고. 헌법을 확인하고 아 그러네요. 긍정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 엇나가는 얘기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대형 집회들이 있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색깔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대부분 20대, 30대예요.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우리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해 볼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을 살짝 젊은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한편 우려는 잘못된 이참에 잘됐다 하고는 이제 끼어들어서 숟가락 얹고 선동질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기 시작한다면 이거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헌법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알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다수를 선동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수가 끌려간다면 이건 분명히 반민주주의로 가는 거죠. 네,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선관위는 독립조직이다. 근데 이런 게 요번에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헌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헌법 개정 이번에 지선 때 좀 같이 해보려고 국회에서 약간 추진했다가 브레이크 걸렸죠. 아마 다음 총선 때는 개헌 얘기가 좀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고요. 고칠 게 되게 많아요. 87년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헌 얘기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왔던 시점이 지지난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아주 높았을 때 헌법 개정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헌법 개정안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언론에서, 많은 보수 언론에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 편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비판하는 입장이 거의 60%예요. 그런데 요걸 기준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많은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헌법 개정은 국회 고유 권한인데 왜 대통령이 나서냐?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뉴스를 접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러네. 왜 국회 고유 권한인데 지지율 높다고 이렇게 침범하는 거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이 헌법 개정이고요. 거기에 보면 128조 1항이에요.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을 누가 말할 수 있냐? 국회 과반수 내지는 대통령.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기사를 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128조 1항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 시민은 128조 1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헌법을 알면 휘둘리지 않고 헌법을 알면 기준 잡고 갈 수 있다예요.
헌법을 모르면 이상하게 가요. 가장 최근에 센 게 이거죠. 뭐예요? 비상계엄. 네. 비상계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아직도. 그래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잖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왜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냐. 자, 이 주장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77조 1항에 보면 어떤 경우에 비상계엄을 할 수 있냐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리고 2024년 12월 3일이 그런 사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77조 1항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벌써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사항에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근데 국회 통과 안 해서 국회의원들이 뉴스 보고 놀래서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잖아요. 5항이 뭡니까? 국회가 제적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해제했지 않냐? 헌법을 지켜줬지 않냐? 아, 진짜 말이야 방구야.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잖아요. 150명 이상이 못 모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77조 5항의 위반이죠. 이렇게 따져서 봤을 때 그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민주당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뭐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쵸?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기준 딱 놓고 보면 어라? 저 사람 틀린 얘기 안 해? 어라? 헌법에 이렇게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그게 파란당이건 빨간당이건 헌법을 위반하면 민주시민들은 야 헌법을 기준으로 따져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헌법에 기준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감정적인 극단적인 선동질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보호장치가 헌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뭐 많은 얘기를 쏟아놓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 좀 그랬는데 여튼 네, 그런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묻지 마세요. 신자 탕탕 평평 넓게 넓게 고르게 고르게 싸움질만 하려는 극단과 그런 선동 교회로부터 조금 차단시키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광장에 주님 폭력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있는 분노가 극단으로 가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러한 그 어떤 치열한 갈등의 과정조차도 그죠?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변해가고 발전하는 귀한 그런 과정이 되게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탕탕평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